오늘 할 이야기는 두산그룹입니다. 이 형제 경영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두산그룹 지주사인 주식회사 두산이 회사를 분리해서 두 개의 회사를 더 만들었어요. 두산 솔루스와 두산 퓨얼셀이 두 회사지요. 그 두 개의 사업을 분리해서 별도 회사로 만든 거지요. 두산그룹이 밝히는 분할의 목적은 기업 가치의 재평가와 사업 역량의 선문화, 일리가 있습니다. 기존 자체 사업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는 회사를 분리해서 별도로 경영하는 게 산업에 맞는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에 유리하지요. 이거는 납득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부산 지주사는 여러 가지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가치는 7천억에 불과하고, 자체 사업의 가치가 무려 3.8조나 되죠. 그 회사의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가치 중 지분은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다 영업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3.8조고 이게 뭐 대략 8천억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요거는 기업 가치 EV이고 우리가 말하는 시가총액은 여기에서 차입금을 빼야 되는 거죠. 차입금 마이너스를 하고 나면 시가총액 현재 약 1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무튼 요 사업들을 이번에 요 사업 중에 일부를 분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냐? 좋게 보고 있어요. 4,000원에서 지금 거의 8,000원이 됐고, 이산 솔루션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4,000원짜리가 4배가 올라서 16,000원이 됐어요. 이산 솔루션은 무려 상장 후 5거래일 하한가가 갔거든요. 그날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게, 그날 전에 시가총액이 1.8조 정도였는데, 그날 후 약 2조가 됐어요. 분할된 회사의 합산인 거죠. 본격적으로 형제 경영에 대해서 보기 위해 두산이 창업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얼마 전까지 이 3대에서 경영을 하시다가 16년부터 박정원 회장님 4대로 넘어오셨죠. 한 30년 동안 3대 형제들이 두산그룹을 요 네 분께서 두산그룹을 경영을 하셨습니다. 한때 잠시 박용호 회장님과 다른 형제들 간에 좀 분란이 있었죠. 잘 극복하고 형제 경영을 하셨고 지금 4대로 넘어왔습니다. 부산 오늘가는 이 재벌 그룹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기로 유명한 보시면 다 서울대예요. 서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 심지어 박용현 박용호 회장님 전 박용현 회장님은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의사를 교수를 하시다가 회장을 하셨어요. 박용호 회장님 뭐 여기도 보면 연대, 고대, 연대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가 대부분이시고 그 위에 대학원은 주로 NIU, 현 MBA 이쪽이 많으십니다. 서울, 고려, 연대, 그리고 뉴욕, SL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아무튼 공부는 굉장히 잘하셨고요. 박서원 전무님인데 조수의 아나님과 조수의 아나운서와 결혼을 했죠. 제일 유명하신 분입니다. 참고로 요분은 박용만 회장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여기 3세에서 30년을 경영을 하셨습니다. 박용호 회장님이 15년 하셨고요. 박영서 회장님이 7년, 그리고 요 두 분이 10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3대는 네 분이시니까 어찌 됐건 형제 경영을 했다고 합시다. 4대는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입니다. 10명. 이게 4명이 30년이 걸렸는데, 인당 7년 걸렸는데, 10명이면 70년인데,
이거 뭐 그러면은 사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보여드린 박서 전무님은 회장 못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10살이라고 하셔도 70년 뒤면은 80살이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형제가 많아졌으니까. 3세 기준으로 지분율을 보시면 요 첫째, 현재 기득 회장을 맡고 있는 각 회장이신 요 박정원 회장님 일가의 지분율이 가장 많고 대략 13% 정도 되시죠. 그다음에 박용성 회장님 일가가 한 11%, 박영우 회장님도 대략 한 10, 아니요, 대략 9%, 그리고 박용만 회장님 일가도 뭐 대략 9%. 이렇게 해서 요 전체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약 한 40%, 40%로 두산그룹의 지주사를 44%로 두산그룹의 지주사를 지배를 하고 이걸 통해서 나는 다른 자회사들을 지배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 경영의 문제점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형제 경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이걸 잘못했으니 이렇게 다시 바꿔봅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선대 회장, 선선대 회장이 다 나의 친인척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두산건설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면서 이렇게 고통을 겪었듯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의사결정을 통일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는 이거를 살려야 된다고, 누구는 이거를 사야 된다고 할 때 가족 전체가 이걸 다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려운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지분율이 다 요런 수준이잖아요. 13%, 11%, 9%, 9%. 이게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다 같이 의견 통일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누가 하나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없는 의사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경영의 끝이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전망들이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랑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두산그룹 지주사의 인적 분할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주사가 분할을 한 아까 그 그림입니다. 간략히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분할이라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사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고 회사를 아래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인적 분할이고요. 이게 물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은 주식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10% 들고 있다. 분할한 요 회사 주식도 10%, 10%, 10%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물적 분할은 달라요. 회사를 두 개 나누는 거거든요.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10% 들고 있다. 그리고 요 회사가 요 회사를 분할해가지고 100%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주식을 쪼개는 거고, 이거는 회사를 쪼갠다. 주식을 쪼개서 인적 분할이고, 회사를 쪼개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에요. 그 외에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게 상장사라고 하면은 분화로 얘도 상장사가 돼야 합니다. 상장사. 주주보호 관점에서 무조건 상장을 시켜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비상장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분할을 해서 100% 지분을 갖는데 상장시킬 수가 없죠. 상장하려면 나중에 요 회사가 차후에 상장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분할을 했을 때는 상장 회사가 돼서 유동성이 풍부해서 다른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용이를 하죠. 내가 그냥 시장에 주식을 팔아도 되는 거니까. 주식회사 두사는 인적 분할의 방법을 택한 거죠. 당초 이 회사에서 얘기한 기업 분할의 목적이 기업 가치의 재평가와 경영의 효율화인데 경영의 효율화는 물적 분할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도 물적 분할을 할 수 있어요. 분할을 해놓고 이걸 재상장시켜도 되죠. 재상장시키면은 아까 말한 대로 4천억이 된다고요.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주식회사 이 두산의 이 오너일가들은 이 방법을 택한 거죠. 이 방법을 택한 데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열 분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두산이 이렇게 해서 분할이 돼가지고 대주주일가가 50%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대주주일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형제가 주식을 50, 합쳐서 50%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박용성 일관님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박용성 일가가 주식을 12%, 11%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박용성 회장님 일가는 이렇게 주식을 각 회사, 세 개 회사의 주식을 11%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요거 시가총액은 부산 퓨얼셀이 4천억, 부산 솔루스가 5천억이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나는 계열 분리를 하겠다. 근데 나는 요것만 갖고 계열 분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걸 파는 거예요. 1.1조짜리 주식회사 두산의 주식 11%면 1,100억이죠. 1,300억이 되겠죠.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 사는 겁니다. 1,300억. 대규모로 물량을 사면은 뭐 주가가 오르고 뭐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렇지만 1,300억이면 내가 갖고 있는 지분 11%도 이미 있으니 30%를 보유하기에는 충분한 재원이 되는 거죠. 부족하다? 이것도 팔면 되죠. 두산 퓨얼셀. 그러면 박용성 회장님 일가는 다른 회사 주식은 다 제외하고 두산 솔루스 주식만 한 30%에서 40%를 가지면서 두산 솔루스에 대한 완전한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는 거죠. 뭐, 퓨얼셀 갖고 싶다? 퓨얼셀로도 이렇게 주식을 다 팔고 퓨얼셀 사셔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박용성 회장님은 솔루스, 박용만 회장님은 퓨얼셀.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하면은 나중에 두산 그룹, 두산 주주 지주사에 있는 다른 사업부를 또 분할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다른 나머지 한 분 형제님이 가져가시면은, 가져가시면은 계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현재 그 박진원 회장님 일가 지분이 한 30%, 13% 남고 나머지 회장님들은 솔루스와 퓨얼셀을 한 30%씩 해 되시는 거죠. 아, 여기 다른 한 분, 현재 박정원 회장님과 다른 한 분을 뭐 남는다. 그럼 여기다가 뭐 11% 이렇게 해가지고 두산그룹을 24% 정도. 두산그룹은 참고로 24%면 경영권 행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면 여기 얘네가 여기 두산그룹 안에 자기 주식이 있거든요. 18%, 자기 주식이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의결권은 82%에 24%, 즉 분식권. 의결권 지분율은 3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 계산에서 자기 주식은 의결권을 계산할 때 빼죠. 빼기 때문에 실제적인 의결권은 요 두 분 형제님 계신다면 실제적인 의결권은 한 30%는 두산그룹을 지배하기는 충분히 안정적인 기분이 되는 거죠. 여기 나오죠. 두산그룹 안팎에서는 오너일가가 두산표현설과 두산솔루스의 지분을 막교환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계열 분리를 할 수 있다. 매각을 말씀드렸지만 막교환도 똑같습니다. 인적 분할이 오너일과의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산그룹 회장님들이 이게 오너일가 분들이 굉장히 이게 빚이 많으세요. 주식을 90% 이상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처럼 이 갖고 있는 주식이 분할이 되면서 상장이 되어 있으면 유리한 거죠.
분할되어 있지 않으면은 지주사 주식은 팔기 어려워요. 이걸 팔면은 그 전체의 경영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쪼개가지고 두산 솔루스와 두산 퓨얼셀이 있으면 그 주식은 사실 살 수 있는 거죠. 그룹을 지배하는 주식은 아니니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두산그룹의 인적 분할은 회사에서 목표로 했던 기업가치 재평가에서 일단 성공은 했다. 효과적이었다. 적절한 사업적 대응이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두산그룹을 향후 계열 분리든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